대한민국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전 세계 외신들은 물론 정상들, WHO 총장까지 나서 한국이 이번 사태에 발휘한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달라는 제안을 할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에게도 한국의 이러한 포괄적 접근 방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며, 그럴 경우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와중에 이번에는 한국의 이 사진이 공개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캡틴TV 팩트 체크. 이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빠른 진단으로 동선 파악하고 대처하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는 항목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밀접 접촉 피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리를 둔다고 한들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입사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산도시공사는 경력 및 신입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밀접 접촉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시험을 현명하게 치를 수 있을까?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태 때문에 신규 채용마저 미뤄지면 곤란하다며,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신규 채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보다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중 결국 안산도시공사 측은 누구도 상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시험 응시생들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야외에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채용시험은 실제로 성사되어 야외 운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시험을 진행한 와스테디움이 2000평 규모 종합운동장이라 가능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스타디움 내 천연잔디 축구장에 140여 개 채걸상을 사방 5m 간격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측정과 손소독 등 방역을 거친 뒤 시험장에 입장했습니다. 이번 야외 필기 시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채용 방식이라 향후 취업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번 사태가 지속되면서 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대체로 신규 채용 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필기시험에는 일반직과 공모직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139명이 참여했고, 상반기 공개 채용 일정에 따라 총 158명이 응시했습니다. 5m씩 멀찍이 떨어져 시험을 보는 모습을 접한 전 세계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저렇게까지 대응하는 국가는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국은 무슨 이번 사태를 미리 예견한 것입니까? 대체 저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한국에는 발명가들만 모여 사는 것 같다. 정말 대단한 국가다. 드라이브 스루부터 신속 진단키트, 게다가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는 보건부 장관이 진단키트까지 거부하다가 뒤늦게 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스웨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면역력을 극복하자는 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아베 신조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갈수록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치료제 아비간을 원하는 국가에 무상 제공하겠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비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후지필름 홀딩스의 자회사인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의 치료제입니다. 지난 2014년 승인됐지만 당시에도 임산부 복용 시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염려로 다른 치료제 등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도 정부 승인이 있을 때만 생산할 수 있고 일반적인 독감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치료제인 아비간을 이번 사태의 치료제로 승인하기 위해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사태의 확산 후 기회가 될 때마다 아비간을 유력한 치료제 후보로 꼽으면서 승인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일본 내에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원하는 국가의 임상 실험을 위해 아비간을 무상 제공하겠다며 이미 30여 개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대책에도 이번 사태 치료를 위한 200만 명분의 아비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선 염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당장 한국질병관리본부도 아비간을 치료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지난달 중국 난팡과기대 연구진이 아비간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발표한 논문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아비간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해당 논문을 포함해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밝혀져 일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아비간이라는 약의 제조사의 사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절친입니다. 아베 총리는 매년 마지막 골프 라운딩을 고모리 시게다카 후지필름 홀딩스 사장과 나설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자기 친구 회사 약 팔아주려고 이 아비간이라는 치료제를 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지인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사태에 가려져 묻히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모리토모 스캔들이 연루돼 희생당한 공무원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도 아베의 친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모리토모 스캔들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지인인 모리토모 와건의 이사장에게 시세보다 약 8억엔 저렴한 가격으로 국유지를 팔았다는 의혹입니다. 2017년 처음 언론 보도가 나왔으며 이후 재무성이 관련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공문서 조직에 연루된 킨키 재무국의 아카기 도시오 씨는 공문서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 되자 2018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카기 씨의 아내는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이사 전 국세청 장관을 상대로 1억 1200만엔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카기 씨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러 차례 조작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인들 챙기기로는 아베 뒤로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베의 부인인 아키의 여사 역시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벚꽃 스캔들로 아베와 연관성이 깊은 꽃이 벚꽃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벚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확진자 급증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 총리 부인 아베 아키의 여사의 벚꽃놀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는 아키의 여사가 벚꽃을 배경으로 인기 모델 지인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엔 벚꽃놀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벚꽃놀이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지 사진까지 찍어 자랑하는 통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스기오 히데아 의원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민에겐 벚꽃놀이 자제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아키의 여사의 행동이 적절한 것이므니까 라며 아베 신조 총리를 추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꽃놀이 자숙을 요청하고 있는 공원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 부지 내에 있는 벚꽃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므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 측에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임 자숙을 요청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아베 총리는 레스토랑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이므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사진 촬영 시점에선 자숙 요청이 없었다며 자숙 기간 중엔 뭘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기호 의원이 다시 아키 여사의 분방한 행동이 모리토모 학원의 문제의 계기가 되지 않았으므니까 라고 따지자 아베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므니다 라고 맞받아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 예산으로 매년 봄에 진행되던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지지자들을 초청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야당의 파상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지속되면서 올해엔 해당 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베씨, 그렇게 좋아하는 벚꽃 못 봐가지고.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 시험도 저렇게 멀찍이 5m씩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일본은 영부인이 나서서 벚꽃을 보고 있네요. 아베씨, 아키 여사 좀 자제 좀 시켜봐요. 임기 거의 끝나간다고 이참에 누릴 거 다 누리자 즐기면서 난리가 났네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최근에 클럽에 사람들이 붐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예배 못하게 하고 시험을 저렇게 보면 뭐해요. 밤에 클럽 가서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클럽 가시는 분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이번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다, 마스크 착용이다, 손 씻기다 많이 필요하신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외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현재 일본에서 집권 중인 정당은 자민당입니다.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아베 전 총리 혼자 집권한 기간만 해도 8년 6개월이 넘습니다. 자민당이 영 신통치 못한데도 현지에서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일본 시민들의 신뢰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1차 집권 이후 2009년에 민주당은 잠시 정권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노인 무상의료,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유류세 폐지 등이었죠. 각각의 공약에 수조엔의 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간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돈은 나올 거다. 재무성이 어떻게든 마련해 줄 것이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재무상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엔 우리 돈 1064조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국가의 부채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사실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경기 활성화, 무상복지 등 각종 정치적 이유를 들어 대규모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죠. 결국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지난해 2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2020년 말 기준으로 970조엔, 우리 돈 약 1321조에 이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으며 또다시 막대한 빚을 졌죠. 올해 말에는 1000조엔을 가볍게 넘어설 예정입니다. 일본 국채의 이자 비용만 해도 23조 4천억엔으로 우리 돈 약 249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꽤 심각하죠? 물론 아베 정권도 부채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아예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정기는 원통 모양의 판으로 압력을 가해 인쇄하는 방식의 기계로 모든 인쇄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겠다는 것이었죠. 일본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병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에 따르면 일본 내부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올림픽이 실제로 취소될 경우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는 올해 올림픽을 간소화해서 치러도 1조 4천억 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면 경제 손실이 4조 5천억 엔, 우리 돈 약 47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도쿄와 IOC에 막대한 재정적인 영향은 물론 올림픽과 일본의 국가적 자부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죠. 네, 올림픽 취소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남은 입지마저 올락한다는 의미가 더 크죠.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도 일본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는 먼저 올림픽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가에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수익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부채는 더욱 커질 것이며 머지않아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의 일본에 대한 혹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후 일본은 우범지대가 될 것이고 50년 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로저스는 실제로 일본 내 자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 얼른 일본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중국과 더불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지만 부채를 줄일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소비세는 지난 1989년 3% 세율로 처음 도입돼 1997년 5%로 인상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를 8%로 올리고 지난해 10%로 거듭 인상했죠. 스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세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한국 덕분에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전체 흑자액의 3배 수준을 한국을 통해 올렸습니다.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한국이 고스란히 메워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재무성은 무역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2% 증가한 6조 7,062억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11.6% 줄어든 5조 9,552억 엔을 기록했죠. 일본의 12월 무역 수지는 7,510억 엔 흑자로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연간 무역 흑자를 올린 것은 3년 만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작년 안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2조엔 우리 돈 약 21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올렸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다소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에 많은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출 물량이 많다는 건 한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향후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줄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을 트집 잡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게 SOS를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이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만성화해 원금 상환은커녕 빚을 내 이자를 갚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졌고요. 따라서 한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